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속도, 그다음에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추석이 있어갖고 한 주 쉬었죠. 어디 추석은 잘 보냈어요, 명절들? 추석 때 용돈도 좀 받을 수 있고, 그치? 물론 엄마한테 뺏겼을 수도 있고, 그쵸? 안 뺏기려고 잘 사수하셔야 됩니다. 자, 하긴 근데 뭐가 됐을까? 여러분들 나이 때는 주로 과자 사 먹는 데 쓰나? 아니면은 뭐 필기도구 사나? 아니면 뭐 하는 데 쓰지? 아니면은 엄마 몰래 게임 결제하나? 그런 데 아니야. 요즘에 또 그게 있어야 결제가 되잖아. 뭐지? 그 카드 있어야 돼 결제되는 거잖아. 아니면 뭐 하는 데 쓰나? 하도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어렸을 때 뭐 하는 데 썼는지 까먹었어, 돈을. 주로 짤짤하게 썼던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추석은 지났네요. 좋은 소식은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그렇고 월요일 날이 무슨 다들 대체 공휴일이더라 보니까. 우와, 너무 좋죠. 근데 알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없는 거. 와, 4시 정각에 시작할 수 있다. 그쵸? 학교 안 가니까. 듣기만 해 아주 그냥. 자, 그러면은요. 자, 지난 시간 했던 건데 내신 숙습 여러분들 아마 숙제로 풀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중등 과정은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문제 풀다 보면은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제대로 풀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뒤에 단원이 이제 일과 에너지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속도 가속도가 안 되면 이 이놈의 일과 에너지도 꽝이에요 그냥 물리라는 파트가 이게 역학인데 역학이 계속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문제만 발췌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내드렸던 거. 그래서 이 숙제만 같이 푸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짝수할까요? 홀수할까요? 다 하긴 힘들 것 같고 우리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풀어볼 건데 짝수 홀수 중에 뭐 할까? 창현아 가위바위보. 나랑 가위바위보에서 네가 이기면 홀수, 내가 이기면 짝수. 맞지? 자, 가위바위보. 네가 이겼다. 홀수부터 하죠. 자, 홀수로 갈게요. 자, 1번. 자, 여러분들 108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3-1이 3학년 1학기 거예요. 자, 운동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거 표시할 때 옳지 않다에다가 않는 거라는 거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들어오세요. 않는 거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프린트 하나 가져가시고. 꼬리가 길어. 이게 꼬리가 길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다 보면은요, 맨 처음에 옳은 거나 하나 나오면은, 아, 이게 맞나 보다 하고 확 골라버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옳지 않은 거예요. 한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한다. 맞죠? 물체 운동은 맞아요. 2번.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의 이동한 거리다. 자, 시간이 같다면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크면 클수록 속력이 큰 거 맞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숙제를 했던 건데 혹시나 싶어서 다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나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 등을 쓸 수 있다. 맞아요. 4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속력이 빠르다. 맞죠? 자,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면 느린 거죠. 느려 터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답은 5번이 맞습니다. 1번에 5번이. 자, 일단 홀수만 먼저 할게요. 자, 3번. 자, 그림은 학교 주변의 약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집, 학교, 그 다음에 서점. 여러분들 패턴하고는 다르다. 우리 집, 학교, 학원이죠. 여러분들은. 그쵸? 가끔 삐뚤어질 테다. 그러면 중간에 PC방 정도? 아직은 PC방 안 가나? 잘 많이 가요? 집, 뭐, 아니, 뭐, 그래봤자 뭐, 가봤자 뭐 할 거 있나? 재밌는 거 있나? 제가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갖고, 게임을 제일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좀 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이제 게임기가 처음 생겼을 때 한 게임이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1탄. 제일 첫 번째. 와, 이거 혁명이었어요, 혁명. 하루 종일 그 끝장을 보겠다고, 끝판왕까지 가겠다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뚫는 법을 알았어요. 중간에 어떻게 하면은 보너스를 계속 얻어갖고 생명력이 막 무한대까지 늘어나요. 죽던지 말던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이제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우리 집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끝장 볼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끝장 딱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기가 싫어요. 그때 테레비에다 연결하는 거. 테레비에다 연결해가지고, 그렇지. 게임보이라는 게 그 당시에 내가 산 거야. 현대에서 나왔어요. 현대전자에서. 그거는
그건 컴보인가 그렇고 이게 다른 거 이게 또 있어. 그 네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건 좀 저렴해. 그게 그 이후로 한 3년인가 지나서 내가 샀던 게임기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거야. 그게.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 그림은 학교 주변의 약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3분이 걸렸고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3분. 와, 학세권이네. 오, 집이 가깝나 봐요. 학교에서. 겁나 부러워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서점까지 7분이 걸렸대. 학교에서 서점까지 7분이 걸렸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서점까지 이동한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죠.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자,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죠. 거기 보기를 보세요. 단위가 다 뭐예요? 미터 퍼 세크죠. 그럼 우리 이거 초 단위로 다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럼 몇 분 걸렸죠? 10분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1분이 60초인 잘 아니까 금방 바꾸긴 할 텐데 이거 바꾸는 방법은요. 하나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곱하기 분수를 곱할 건데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1분은 몇 초죠? 60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이라는 단위가 날아가죠. 이렇게 해서 단위 변환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단위 변환 방식은 지금은 쉬워서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단위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는 게 제일 현명해요. 이 방식은 여러분들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평생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 방식에 의한 단위 변화는 꼭 써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남은 건 뭐죠? 10 곱하기 60 곱하기 단위가 초가 남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초가 됐네요. 몇 초? 600초가 되겠죠. 600초 동안. 자, 그 다음에 몇 미터 이동했죠? 여기서 100m.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죠? 200m. 합이 몇백 미터? 300m가 되겠죠? 초 이렇게 쓰니까 한글로 쓰니까 지금 없어 보인다. 영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있어 보여야죠, 여러분들. 생각해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있어 보여야 돼요. 남자친구, 없어 보이는 사람이 좋겠어요? 있어 보이는 사람이 좋겠어요? 있어 보이는 사람이 좋겠죠? 여긴 없네요. 자, 그러면은요. 거울이면 여기 있네요. 그쵸? 네, 좋습니다. 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0 2개 3일은 3, 3, 6 2분의 1 미터 퍼 세크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이야 2분의 1로 답을 쓰셔도 돼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저기 약분이 될 때는 소수점으로 표시해 주시는 게 정석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유효 숫자 개념 때문에 그런데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0.5 미터 퍼 세크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네요. 깜짝 놀랐네요. 없어가지고. 답은 1번이 맞겠네요. 자, 그럼 다음 홀수로 넘어가 볼게요. 5번 가볼게요. 자, 표는 300km 떨어진, 맞다. 여러분들, 이거 지난 시간에 숙제였는데, 이거 아마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좀 힘들까봐 다시 확실하게 하느라고 다시 풀었고요. 이따 갈 때 섭섭치 않게 챙겨드릴게요. 섭섭치 않게 제가 뽑아놨어요. 여러분들 가시면서 섭섭치 않게, 두툼하니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채점하기식이 편하라고 중간중간에 답도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베끼지 마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가끔 제가 좀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니까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이렇게 맞나 하는 게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답지를 같이 주거든요. 그 이유가 풀고 채점해봐라. 그리고 채점하면서 다 풀고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을 때는 하나 풀고 하나 채점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러면 틀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그걸 고쳐나가면서 조금씩 더 맞춰나가라는 의미인데 그러는 아주 좋은 의미로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의미로 깨끗하게 베껴오시더라고요. 그쵸? 여러분들 티 나요 그거. 왜냐고요? 풀이 과정이 전혀 없는데 분명히 일단 풀이 과정이 없어. 두 번째, 희한하게 어떤 건 맞추고 어떤 건 틀리는데 둘이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건 맞추고 어떤 건 틀려. 그럼 이건 100%야.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건 맞추는데 쉬운 건 틀려. 이건 100%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거는 참 그리고 풀이 과정에 일부러 오탈자를 치거나 일부러 그 오탈자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오탈자까지 똑같이 베껴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예전에 레포트를 냈더니 그러니까 숙제를 냈더니 숙제를 돌아오는데 와, 이 바보 어떻게 이름도 베꼈어.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름도 베껴 쓴 경우도 있어요. 이거 왜 두 개일까 이게? 한참 생각했지.
그래서 가서 야 얘기해라 누구냐. 그랬더니 접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표는 300km. 오, 300km면 꽤 돼요. 300km면은 여기서 어디 정도 될까요? 여기서 부산까지는 안 돼요. 부산까지는 안 되고, 부산까지는 안 되고 한 대전 좀 지나서 대구까지는 좀 못 갈 것 같다. 진짜 제가 차 운전해갖고 저는 친인척이 서울하고 경기도밖에 없거든요. 차 운전해서 부산? 뭐까지 거 얼마나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학회장 갈 일이 있는데 뭐 차 가지고 가지 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KTX 타고 다니다가 너무 힘든 거야. 한국과학영재학교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거든요. 부산에 있는 거를. KTX 타고 가는데 너무 좁은 거야, 의자가. 의자가 좁고 제가 키가 큰 편, 아주 큰 편은 아닌데 저한테 작아요, 이게 의자가. 아니지. 그럼 특실로 가면 되지. 근데 특실은 그 여비 규정상 지원이 안 돼요. 나머지 돈을 제 돈으로 생돈을 내야 되니까 그건 안 되고. 그래서 그 칸을 타고 갔는데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머리를 썼지. 차를 가지고 가자. 편하지 않겠냐? 죽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가도 가도 끝이 없더라. 야, 한 500km를 달린다는 게 사람이, 우와, 그걸 휴게소 한 번 안 들리고 논스톱으로 쌌거든요. 진짜 멀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 추석 때 혹시 멀리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운전하신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꼭 손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용돈 얼마 안 되지만 좀 쓰세요. 이렇게 알았지? 응. 저 국제 대전이라서 어, 대전 갔다 왔거든요. 어. 추석 때. 얼마 벌었어? 그 원래 보통 2시간 정도 응. 걸리는데 아니 필요 없어. 얼마 벌었어? 2시간 걸려요. 아니 얼마 벌었어? 네? 얼마 벌었어? 응. 20만 원. 오, 들었지? 볶여 먹어. 알았지? 창현아, 형한테 형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알았지? 창현이 그런 거 못 먹어본 지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알았지? 네. 응? 유찬이도 나 요즘 말라서 막 비틀어질 것 같아 팔이 그러면서 알았지? 그러면서 여학생들은 막 내 친구 중에 이쁜 애 있는데 걔 성격도 좋은데 그러면서 알았지? 응. 자, 그 다음에 표는 300km 떨어진 장소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 동안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를 기록한 겁니다. 자, 자동차의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 그럼 뭐예요? 같은 시간 동안 지금 시간이 0, 1, 2, 3, 4 이렇게 써 있고요. 이동 거리가 0km 70 그러면 150, 210, 그 다음에 300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뭘 따셔야 되냐면 시간은 다 1시간 간격이죠. 1시간씩 간격인데 그럼 요 거리가 제일 많은 거 70km고요. 여기는 어렵다. 150에서 70 빼면 얼마니? 30에다가 50에다가 80. 와, 맞았어. 의심해서 미안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그러면? 50이니까는 어렵다. 잠깐만. 60. 60이네요. 구몬을 안 했더니 이렇게 되면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세 자리 너무 힘들어요. 90이에요. 그럼 제일 많이 간 거, 1시간 동안 90km 간 게 구간은 제 구간 평균 속력은 제일 크네요. 그러면 얼마? 3에서 4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4시간 동안의 자동차 평균 속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4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은 단위는 킬로미터 퍼 아워니까 그래도 하면 되겠네요. 몇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자, 합이 몇 킬로미터? 300km라고 가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3일은 37에 21, 23, 47에 28, 45, 20. 오이, 맞았어요. 역시 구구단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은 75km/h니까 답은 몇 번? 4번 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홀수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 때는 웃으면서 시작하였으나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죠.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자, 7번. 자, 길이가 100m인 기차 타본 지 참 오래됐다. 코로나 때문에 기차 타본 지 오래됐네요. 예전에는 집사람하고 부산도 참 KTX 타고 가가지고 부산에서 돼지국밥도 먹고 오고 그 다음에 난 부산 가면 여러분들 부산에 가시면은 돼지국밥도 유명하죠. 시락국밥이라고 있어요. 저는 시락국밥이라고 그랬고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시락국밥이 유명해가지고. 그래갖고 시락국밥이 뭘까? 그래갖고 시락국밥집에 갔어요. 시락국밥집에 갔더니 목이 자꾸 진동이야. 그래야겠다.
제가 시락국밥집에 갔더니 그냥 된장국이더라. 어, 그냥 시래기 된장국이더라고요. 시래기 된장국에 부산은 그냥 음식이 되게 단촐해요. 거기다가 그냥 김치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양파 같은 거 꼭 주시더라고요. 쌈장에다가 그 다음에 청양고추 이렇게 같이 주시는데 이게 뭐지? 이게? 이러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부산 가면 부산에서 어묵 못 먹어봤어요. 돼지국밥하고 수락 씨앗국밥 2개밖에 못 먹어봤어요. 시장 같은 데 가면 아니, 놀러 간 게 아니다 보니까는 일 때문에 갔으니까 항상 거기서 기차에서 내려서 먹고 택시 타고 바로 들어갔다가 일 보고 다음날 다시 또 기차 타고 다시 또 가니까 이 패턴이 계속 유지되니까 먹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회타운 가갖고 회 한 번 먹어본 적 있고 거기 무슨 회타운이 하나 있더라고요. 강할린가 어디에. 그냥 먹어봤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하겠죠? 언젠간 그런 세상이 다시 올 거예요. 그래도 딴 건 모르겠는데 마스크 쓰니까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감기가 확실히 덜 걸려요. 감기가 좀 덜, 올해 감기가 안 걸린 것 같아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감기 잘 안 걸리는 것 같고 비염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염이 조금 좀 덜해요. 확실하게. 그대로인데요. 뭐 그래요? 너는 코가 문제가 심각하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마스크 쓰니까 좋은 점 하나 있죠. 밥 먹고 이게 안 닦아도 돼요. 그죠? 남들이 뭐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나만 맡으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안 닦으면 좋은 점 하나 있어요. 몇 시간 동안 내가 먹었던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그때 맛있었음을 계속 음미할 수 있죠. 저는 그전 그렇긴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하나 있죠. 굳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대놓고 욕해도 돼요. 에이, 그래 입이 안 보이니까. 그쵸? 웃으면서 얘기하면 돼요. 에이, 저걸 어쩌지, 저걸. 에이, 이러면서, 그치? 아주 좋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여자분들은 화장 안 해도 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길이가 100m인 기차가 2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차가 5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조심하세요. 통과한다란. 자, 기찻길을 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차 터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터널이 몇 미터짜리 터널이라면 곳에 까먹었어요. 500m짜리 터널이에요. 자, 그럼 기차가 길이가 있죠. 기차가 길이가 있는데 문제에서 기차의 길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가 있지 않느냐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길이가 100m짜리예요. 그러면 기차가 통과한다는 소리는 요 앞이 터널을 들어가서 이 뒤가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죠. 그럼 기준을 앞으로 잡으면 실제로 기차가 간 거리는 몇 미터가 돼요? 600m가 돼야 돼요. 기차의 길이를 무시해도 좋다라는 소리가 있지 않느냐는 길이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600m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신경 쓰셔야 되죠? 내 등치 생각 안 하고 문 이렇게 싹 닫힐 때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문 이렇게 누가 열고 나갔을 때 그 사이로 이렇게 싹 닫히면서 그 사이 이렇게 샥 빠져나갈 때 그 기분. 그런데 있는데 내가 깜빡했지. 내 몸이 많이 불었다는 걸 상상을 깜빡한 거죠. 거길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턱 걸렸어요. 이때 살짝 생각하죠. 주위에 누가 없나? 없어. 그럼 쓱 열고 나가면 되지. 상 걸렸는데 대가리가 타당 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뒤에도 누가 서 있었어. 어우, 창피해, 씨. 그죠? 그죠? 요 구조상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엘리베이터 계속 서 있으면 좀 창피하니까 화장실 쪽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자, 얘가 얼마? 기차가 20m/s래요, 속력이. 20m/s. 그럼 어떻게 한다는 소리죠? 속력은 시간분의 그 다음에 거리죠. 아유, 한글로 쓸까? 속력은 미안해요. 고등 수업 하던 게 버릇이어갖고. 시간분의 거리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뭐죠? 시간이죠. 요걸 구하고 싶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에다가 필요한 값을 다 때려 넣고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조금 있어 보이는 방법으로 할게요. 시간은 해가지고 요거 보내니까 속력분의 어떻게 하면 돼요? 거리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집어넣을게요. 거리는 몇 미터? 600m. 속력은 얼마? 20m/s죠? 그럼 공 날아가고 2, 3은 6이니까 몇 초? 30초가 되면 되겠네요.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과일 씌웠고, 페어천 씌웠고,
자, 그 다음 9번 가보죠. 자, 9번에서 나와 있는 사진이 다중섬광 장치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 필름에다가 계속 땅땅땅땅땅 찍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 이때 중요한 거는 물체의 위치에서 다음 위치까지 뭐가 동일하다? 시간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그림은 움직이는 물체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동거리가 어떻죠? 같은 시간 동안 20cm로 일정하죠. 그럼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 거다? 등속 운동을 한 거다. 1번, 옳지 않은 거예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증가한다? 이동한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거 맞죠? 왜? 1초일 때는 뭐 처음 시간일 때 20m, 그 다음 시간에 40m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는 증가하고 있네요. 총 이동거리 말하는 거야. 그 시간 동안 간 거리 말고. 물체는 등속 운동하고 있다. 맞죠?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면 여러분들 단위가 또 이런 단위가 항상 문제 풀 때 물리는요. 단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나와 있기는 간격이 0.1초래요. 0.1초 동안 이동거리를 찍어야 되는데 이동거리 그냥 20 집어넣어 버리시면 안 되죠. 왜?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는 얘는 초 단위니까 이동거리도 미터 단위. 여러분들 20cm면 몇 미터예요? 0.2m가 되겠죠? 0.2m 그래서 얼마? 2m per sec입니다. 하시면 되니까는 맞네요. 자, 물체는 무빙 워크. 무빙 워크 뭔지 아세요? 그 있잖아요. 왜 그 공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덜덜덜덜 밀어주는 거. 그쵸? 그 유튜브 보니까 얘들 재밌게 하더라. 그 가는 무빙 워크 이렇게 딱 손 앉아갖고 이렇게 노젓는 거 하는데 되게 있어 보이더라. 반 전체가 하는데. 한번 봤는데 떠가지고 야,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 이런 생각도 들더라. 또라이네. 자, 그러면은요. 한번 찾아봐요.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것도 하고 잘 놀더라고요, 보니까는. 애들 보니까는 뭐 영상 찍어갖고 거꾸로 돌려서도 뭐 하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 예안이도 보니까는 태블릿 사준 걸로 이것저것 잘 하고 놀더라고요, 보니까는. 아이패드를 나보다 더 잘 써요. 내 딸인데 어떻게. 내 거를 하나 샀는데 되게 하고 싶어 하는 눈치길래 하나 다시 사줬더니 좋아하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프로로 샀고 예안이가 에어로 샀던가? 예안이 자기는 프로는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며 자, 제가 IT 기기를 사용하는 거는요. 아이패드 갖고 하는 거는요. 책 보기,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영상 찍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문서 편집하기, 말고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 일지 기록하기 말고는 가끔 집에서 유튜브로 한국인의 밥상 틀어놓을 때 아니면 1박 2일 틀어놓을 때 그때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도 뭘 사도 이렇게 좋은 거 사야죠. 기분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렴한 거 사는 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그냥 제일 좋은 걸 사는 게 낫더라고요. 더 오래 쓰게 돼요, 그게 더. 핸드폰도 처음에 좀 저렴한 걸로 사봤더니 뭐 기능도 안 되고 막 버벅거리고 나중에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좋은 거 사요. 자, 그 다음에 무빙워크 뭔지 아시죠? 에스컬레이터 등과 같은 얘네들은 특징이 뭐죠?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는 애들이죠. 자,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면 속력은 20m/s다.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1초분에 몇 미터죠? 0.2m니까는 0.2m/s가 돼야 되겠죠? 답은 5번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옳지 않은 게. 자, 이제 11번. 그래프가 나오니까 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고양이하고 쥐네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마음이 착착하죠. 보나마나 쥐는 운명을 달리했겠네요. 그렇죠? 왜요?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쥐가 느려요. 이걸 판단하실 수 있나요?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 판단이 섰다 그러면서 우리 쥐의 운명을 달리했겠죠. 고양이는 지금쯤 배 두드리고 누워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맞다. 요즘 고양이들은 쥐 안 잡죠? 쥐 지나가면 같이 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왜? 그걸 먹는 건지 몰라요, 이제는. 하도 사료를 많이 줬더니. 그쵸? 근데 고양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물들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싫어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그래. 좀 이렇게, 그래. 지금. 그래갖고 별로 이렇게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행히 우리 예아리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다행인 건. 딸인데 만약에 개나 고양이 좋아했으면 저희 집도 하나 키웠을 텐데, 분명히. 다행히 싫어하더라고요.
개 키우는 집에서 맞다. 그 얘기했었나? 개 키우는 집에서 로봇 청소기 돌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상상해 봤어요? 개 키우는데 로봇 청소기를 돌리면 로봇 청소기가 개 응아를 물치고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죠. 그럼 온 집안에 칠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애완동물 키우는 집은 못 키우고 고양인가는 그 위에 올라탄다면서요. 어. 자, 그럼 봅시다.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개나 고양이는 안 키워봐가지고 제가. 자, X축은 시간이고요. 단위는 초단위고요. 자, Y축은 거리예요. 단위가 무슨 단위죠? 미터 단위예요. 자, 그리고 고양이 쥐가 있는데, 고양이하고 쥐가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 같은 시간 동안, 만약에 여기다 1초다.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여기는 3이고, 여기는 얼마? 여기가 지금 1초일 때, 아예 안 맞네. 아예 만나는 대로 바꾸자. 숫자가 안 맞는다. 지금 딱 만나는 데가 3이네요. 3. 여기 3. 3초일 때 쥐가 안 맞네요. 4네요. 그럼 눈이 침침한가? 4일 때 쥐는 몇 미터? 6미터. 그 다음에 고양이는 12미터 같죠? 그러니까는 몇 배예요? 6이는 6이 12. 2배 더 빠르네요. 그쵸? 쥐가 2배 더 빨라. 아니, 고양이가 2배 더 빨라요. 그럼 쥐는 뛰어봤잖아요. 이제. 자, 그럼 쥐가 고양이보다 빠르다예요? 아니죠. 고양이가 더 빠르죠.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속력이 되는 거니까. 자, 고양이와 쥐의 속력비는 1대2가 아니라 2대1이 돼야 되고요. 고양이와 쥐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해요? 아니죠.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력인데 속력이 일정한 거죠. 만약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려면 시간, 거리라고 써 있을 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면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쥐가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일 때 여기서 얼마가 만나죠? 2일 때 3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2초 동안은 3m 이동한 거네요, 쥐가.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운동을 계속한다면 8초 후 고양이의 이동 거리는 8초 후 4초까지 12m 갔으니까는 8초 후에는 2배니까는 24m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제대로 잘 해놓으셔야 이거보다 어려운 걸 줬을 때 해낼 수가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쉬워. 아우, 참나. 근데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뭔가 진도를 나가면은, 어느 순간, 저기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나와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속에서, 전 다시 보면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게 좀 더 지나면 어느 순간, 아씨, 모르겠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어느 순간 공부는 나의 길이 아닌 거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파토리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자. 자, 13번이나 11번이나 맥락은 똑같네요.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 거리니까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빠르기죠. 속력이에요. 누가 제일 빨라요? A가 제일 빠르죠. 답은 1번이겠죠. 그리고 A, B, C, D 전부 다 속력은 어떻다? 일정하다. 각각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부터는 자, 같은 시간 다중성광장치인데 이동거리가 어떻게 됐죠?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다는 소리는 뭘 뜻하는 거죠? 아, 얘가 점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물체를 가만히 놔서 오로지 중력만 받고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를 무슨 낙하? 자유 낙하 운동이라는 거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낙하가. 하지만 낙하의 자유의 결과는 곧 느끼게 되겠네요. 몇 초까지도 안 걸리겠죠, 이렇게 되면은. 스카이다이빙인가? 그거 하면 재밌을까요? 떨어질 때? 영화에서 보면 멋있잖아. 멋있게 떨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막 바람 막 맞았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재밌나? 그게 그렇대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스카이다이빙이 낙하산이 안 펴질 수가 있다네요. 그게 확률이 얼마의 확률로 안 펴질 수가 있대요. 어쨌거나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건데 근데 낙하산이 안 펴졌어. 그러면 그 확률을 내가 맞은 거잖아요. 그럼 진짜 복권 하나 사야 되겠죠? 그 운이면은. 근데 복권을 사야 되는데 문제는 복권을 사러 갈 수가 있을라나? 그게 좀 문제예요. 그쵸?
바로 다 그 시간에 그게 아니라 나 이제 가, 잘 있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어? 그리고 그 와중에 그게 생각이 날까요? 임용직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 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거기 보시면 당 공기저항은 무시하라 자유낙하고요. 그 밑에다가 제발 2개예요. 2개에다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은 꼭 하나 고르죠. 이래놓고는. 자, 등속 운동이다 아니죠. 이거 가속도 운동이에요. 공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죠? 공의 질량이 크다 그래서 빨리 떨어지는 건 아니죠. 가속도는 항상 어떻다 그랬죠? 같다 그랬죠. 자유낙하는. 자, 그 다음에 공의 질량이 클수록 빨리 떨어져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뭐죠? 중력이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가속도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면 안 되겠죠? 공의 운동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그럼 답은 2번,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17번에서는요, 왼쪽 그림은 뭐예요? 공하고 쇠구슬하고 깃털하고 떨어뜨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가에서나 나에서나. 왼쪽 그림은 뭐가 될까요? 서로 다르죠? 떨어지는 정도가. 가속되는 정도가 달라요. 나에서는 어떻죠?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가속도가 둘이 같죠? 그렇다는 소리는 17번에 나가 뭐가 되는 거죠? 자유낙하가 되는 거죠. 자유낙하라는 소리는 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는다. 즉 아마 그 속이 진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인데 여러분들 진공하고요. 무중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공은 아예 공기 기체가 아예 없는 거. 그걸 진공이라 그래요. 진공의 정의는 없다란 뜻이니까 무중력은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라는 것 뜻이에요.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거예요. 가끔 달에 있으면은 자 달에 갔어요. 달에 갔으면 공기가 있나요? 없으면 일단 진공이고요. 두 번째 중력은 있긴 있죠. 달은 중력은 있긴 있는데 지구에 얼마래죠? 6분의 1인가요? 정도 된대요. 자,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십니까? 달에 가십시오. 현재 몸무게의 6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괜찮죠? 순간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짠. 그죠? 괜찮지 않아요? 아니죠. 평생 안 돌아오면 되죠, 이제. 거기서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가에는 공기 중 나에는 진공 상태이다 맞고요. 2번 가에는 중력과 공기의 저항이 모두 있다 맞죠? 3번 가에서는 깃털이 쇠구슬보다 공기 저항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맞죠? 4번 나에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둘 다 중력은 작용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무게라고 하는 건 중력이에요, 여러분들. 중력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쇠구슬하고 깃털은 같은 크기의 중력이 작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쇠구슬은 쇠구슬의 무게가, 깃털은 깃털의 무게가 작용을 하겠죠. 대신 가속도의 크기가 서로 어떤 거죠? 같은 것뿐이죠. 나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없으니까. 자, 4번 틀렸고 5번 가나 모두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힘받은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하게 돼 있으니까 됐죠. 자, 19번 볼까요? 자, 19번. 자, 보기의 물체들을 진공 상태의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먼저 떨어지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진공, 공기의 저항은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랬으면 방금 17번을 풀었는데 19번에서 누가 먼저 떨어질까 고민했다. 아하, 그럴 순 있어요. 그죠? 그럴 순 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거울 딱 봤을 때 보이는 게 누구냐면 그 바보예요. 그쵸? 자, 정답은 5번. 모두 동시에 떨어진다가 되겠죠. 저 같으면은요, 만약에 19번에서요, 1, 2, 3, 4, 5에서 다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쓰고 5에는 뭐 기역, 니은 이렇게만 해놓을 거예요. 그럼 답이 없죠. 답이 없죠. 이렇게 되면. 그럼 OMR 카드에 색칠 안 한 사람이 정답인 걸로. 대박이죠? 어때요, 이거? 뭐 어때요, 이거? 까짓거 넓게 보면 내가 담당 선생님인데 무슨 상관이야. 어? 알게 뭐야. 재밌잖아. 그럼 애들이 난리 나겠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정답은 한 개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어. 야,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근데 몇 개인지도 안 가르쳐줘. 그죠?
그리고 답은 막 5개도 있어 막. 1번부터 5번까지 싹 다 답이야. 음. 최 모두 고르자 최대 개수가 3개라고. 아니야, 나는 5개까지 해놓을 거야.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 수업 중이에요.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스터디 카페로 가세요. 수업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됐고. 그래서 19번의 답은 모두 동시에 떨어진다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실력 탄탄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네요. 옆에 실력 탄탄. 자, 실력 탄탄 중에 우리 하나만 하죠. 1, 2, 3번 중에서 제일 하기 싫게 생긴 게 몇 번일까요? 한번 투표해보죠. 자, 1번. 자기 이거 1번이 제일 모를 것 같다. 아니다, 2번. 아니면 3번. 괜찮아, 아무거나 찍어. 생긴 거 마음에 안 드는 걸로. 2번이요? 자, 2번 괜찮아요? 2번? 2번에 2번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2번이에요. 라임 괜찮았어요? 2번엔 2번인데 2번에 2번을 꼭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번에? 좋죠, 이번에. 자, 그러면은요, 2번이에요. 저 래퍼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때? 우리나라 최초 물리 래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물리로 래퍼하는 거야. 뭐 물체의 이동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있었어요? 내가 최초가 아니었어요? 참나. 그러면은 이걸 영어로 해야 되나? 자, 그러면은요. 오른쪽 그림은 두 자동차 A, B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은요.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위치예요. 단위는 좀 보세요. X축은 시간 아워, 시간 단위고요. 정말로. Y축은 킬로미터 단위로 되어 있네요. 자, 1번. 속력은 기울기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인데 A하고 B는 기울기의 크기가 어때요? 둘이 같죠. 그럼 속력은 둘이 같은 거예요. 다만 A가 B보다 20km 앞에서 출발한 것 뿐이에요. 자, A의 속력은 일정하다. 맞아요. A는 기울기 일정하고 속력 일정한 거 맞아요. 자, B의 속력은 빨라져요. 아니죠. B의 속력도 일정한 거 맞아요. 시간 위치 그래프니까. A, B는 출발 지점이 다르다. 그쵸? A는 20km에서 B는 제로에서 출발한 거예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1번 맞고 3번 맞고 답은 다 나왔네요. 두 개래니까. 그럼 4번하고 5번이 왜 틀린가 볼까요? 4번. A의 속력은 B의 속력보다 20km/h 더 빠릅니까? 아니죠. 같다가 돼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요거 한번 가지고 많이 늦었네. 자, 그 다음에 5번.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자,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 그렇지. 정답은 일정하다예요.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위치 그래프에서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보는 방법은 같은 시간일 때 요 물체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는 거죠. 즉, 여기 차이가 두 물체의 거리 차이가 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차이가 되는 거죠. 즉,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 간격이 항상 어떻죠? 일정하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22번 요번에 2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고교 과정에서 조금만 손보면은 고등학교 내신 문제나 혹은 수능 문제로도 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물론 이렇게 내면은요 안 틀릴 것 같죠. 고등학생들은 틀려요. 이렇게 수능에서 내면 안 틀릴 것 같죠. 틀려요. 즉 무슨 말이냐, 쉽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는 결국 쉬운 문제의 연속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요 한 가지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세요. 쉬운 것부터.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1번부터 쭉 푸는데 막 막혀 중간중간에, 그럼 막히는 거 넘어가세요. 쉬운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푸세요. 그리고 막히는 게 많을 때는 쉬운 걸 골라서 푸는데 대신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맞았던 틀렸던 상관하지 말고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설을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맞았으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구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거나가 되는 거고, 맞았는데 해설하고 달라요.
근데 이 경우는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해설이 풀이 방법이 다른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데 그냥 다른 방법을 하나를 더 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내가 진짜 모르는 건지 이런 건지 확인할 때는 선생님한테 최대한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그때 바로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틀렸다. 내가 잘못된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고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틀렸으면 내가 알기로는 이런데 얘가 왜 틀렸지? 그럼 확인해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은 그 부분을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쉬운 것만 풀어보세요. 정확하게. 그러고 나서 아까 어렵다고 생각한 걸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아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좀 편해진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걔네들 골라서 푸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춰서 문제의 난이도도 조금씩 상승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다 풀려요. 그리고 채점도 나중에는 내가 잘 풀리고 계속 풀려요. 그러면은 그냥 나중에 채점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대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겠죠. 내가 많이 모른다 생각하면 바로바로 채점. 이제는 내가 잘해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천천히 채점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뭔가 걱정되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주위의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 사람은요, 생각보다 관대해요. 그래서 주위의 도움을 청하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요. 실제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요, 저처럼 이제 선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저기 죄송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쵸? 니들은 안 도와줄라나?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공부는 그게 최적이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요,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정확하게가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잖아요. 남들 10시간 공부할 거 1시간만 하자고요. 나머지 9시간은 뭐 하면 돼요? 친구 놀려먹고 놀러 가야죠. 그쵸?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도 딱 빨리 풀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검토하냐고요? 아니죠. 옆에 친구 시험 못 보게 소리 질러야죠. 으아! 그러고 소리 질러야죠. 그쵸? 수능날 그러면 얼마나 대박이에요. 그쵸? 수능날, 아니죠. 그렇게 소리 지르면 걸리니까 갑자기 딸꾹질 하는 거예요. 듣기평가 시간에. 그러면서. 그럼 다들 못 듣게.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막 문제 푸는데 옆에서 막 딸꾹질하거나 트름하고, 트름하고 아니면 막 우욱 이러고 있는 거야. 막 갑자기. 왜 그래요? 저 속이 안 좋아서. 막 이러고 있고 막. 그거는 제재 못 갈 거. 심리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그치? 괜찮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해서 경쟁자를 하나씩 꺾어봅시다. 그럼 왜냐하면 수능날 가면 다 알기 때문에 옆에 딱 보면 나의 경쟁자가 있다는 게 다 보여요. 그쪽에 앉아있어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끝까지 방해해야겠죠. 왜냐하면 대학에서는요, 어차피 정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지원한 걸 내가 알아, 그 대학에. 근데 합격자가 10명밖에 안 돼. 전국에서. 그럼 어떻게 해? 꺾어야지. 그치. 그게 웃긴 게 상위권으로 갈수록 그게 되게 심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대 의대에서 16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수시로도 뽑고 뭘로도 뽑으니까 실제로 정시로 뽑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럼 딱 알잖아. 만약에 한 80명이 정원이다. 정시에서. 근데 얘하고 나하고 성적이 비슷해. 근데 얘도 거기 지원했고 나도 거기 지원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리 질러야지 이제. 그치? 얘 한 명만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야. 확률이 확 올라가잖아. 그쵸? 나쁘지 않죠? 참 좋은 거 가르쳐요. 그죠? 여러분 농담이니까 진짜로 하시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 어리다가 맞다. 어린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원래. 여러분들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진짜로 시험장 가서 엄마 나 소리 질릴 거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거는 지난주에 숙제를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풀어준 이유는 여러분들 복습 좀 하시라고 다시 풀어드린 거고요. 요게 다 되신 분들은요. 요거는 그냥 따로 프린트 드린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지난주에 숙제 다 하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번 주에 뭐 해요?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섭섭치 않게 준비해 놨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럼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하셨어요.